반갑습니다. 토목섬유 보강제, 지오그리드의 감소 개수 이러한 용어적인 설명 문제가 나온 적이 있죠. 우선은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공 중 입자 크기가 큰 매립재 사용 시 시공 중 손상에 의한 보강제의 강도 감소 정도를 나타내는 개수라서 보통 RFID라고 표현하고, 입경이 클수록 RFID가 크고 손상에 의한 강도 감소가 커진다. 이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보강토 옹벽을 시공을 할 때 벽면에 지오그리드라는 보강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보강제에 뒷체험하는 어떤 재료는 어느 정도 입도가 정해지는데 그 입도보다 큰 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상 또는 보통 시공관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랬을 경우에 강도 감소가 커지기 때문에 고려해서 설계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내용을 적을 때는 지금부터 소개하는 보강토 옹벽의 원리나 이런 내용을 알아야만 이걸 적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 설명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이번에는 보강토 옹벽의 원리를 아셔야 되겠죠. 공부할 때는 이걸 먼저 공부하고 이 정의를 적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논문 순서상 이것을 먼저 적죠. 자, 보강토 옹벽의 원리를 보면은 보강토 블록 벽면 흙 속에 인장 강도 큰 강제 또는 합성 섬유 보강제. 보통 강제를 쓰는 경우에는 자, STRIPE 스트라이프 바를 해서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강제를 이렇게 뒤에 매설을 하게 되고, 합성 섬유 보강제는 지오그리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망상으로 생긴 이러한 토목 섬유, 이것을 지오그리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을 매설하기도 하고, 자, 이러한 강제를 쓰는 경우에는 앞에 큰 전면판을 썼을 때 이거 스킨 플레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보강토 옹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블록 방식으로 이렇게 생긴, 제가 그림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생긴 블록을 쭉 연결하면서 뒤에다가 이렇게 보강 지오그리드, 자, 여기도 블록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런 형태의 뭐 블록이 들어가고, 그림 좀 이상합니다. 이게 보강 지오그리드 시공하는 이런 거. 자, 보강 블록 방식은 주로 지오그리드를 쓰고, 전면판 스킨 플레이트 방식의 경우에는 이러한 스트라이프 바, 강제로 된 스트라이프 바를 쓰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매설해서 응력 전이에 하는 아칭 이펙트 현상으로 토립자와 보강제의 마찰력을 이용해서 행방량 변이를 구속해서 자정 및 외력의 저항성을 증가시킨 옹벽. 그래서 결국은 이 보강토 옹벽도 사실은 중력식 옹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강토 옹벽의 원리고, 이제 이 원리를 그림으로 통해서 살펴보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초를 하고 보강 블록을 이렇게 위로 시공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지오그리드를 이렇게 설치를 하고, 뒤에는 골재를 채우고 그 다음에 뒤처음 재료를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뭡니까? 보강제죠. 보강제가 있으면은 옹벽의 배면의 흙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러한 붉은색 모양의 어떤 아치 모양으로 변형이 일어나는데, 여기 큰 변형들이 이 보강제에 의해서 억제되는 현상. 그래서 이 보강제와 이 흙의 마찰력에 의해서 이 변형이 억제되는 현상, 이것을 아칭 이펙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강제 사이의 흙의 아칭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게 보강토 옹벽의 원리이다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뒤처음을 할 때 보강토 옹벽의 뒤처음의 흙의 입경은 일반적인 시방 기준에 보시면 약 19mm 정도 이하로 한다. 근데 실제 현장에서는 시공 실정이 현장 발생토를 유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죠. 그래서 19mm 이상의 19mm 그래봐야 2cm 아닙니까? 이것보다 큰 어떤 자갈이나 뭐 심지어는 일반 민간공사에서는 호박들 등을 시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입자를 매립자로 사용하는 경우 지오그리드의 강도 감소를 유발시킨다. 그래서 장기적인 보강토 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되고, 따라서 시공 중 손상에 의한 강도 감소 기술을 신중히 고려해서 설계 시공을 해야 된다. 가능하면은 뒤처음 재료는 19mm 이내로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지오그리드 시공용 손상형 강도 감소 개수는 2001년 조삼덕이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연구 논문에 있는 자료를 보면은 성토지의 최대 입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연성 지오그리드인 경우에는 이렇게 1.7까지 커지고 강성 지오그리드인 경우에는 1.2까지 커진다. 그래서 뒷처음절의 입경이 크면 클수록 이렇게 강도 감소 개수가 커진다. 가능하면은 뒷처음절에는 입경이 적은 19mm 이하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고려해서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강도 감소 개수를 고려한 상태에서 보강토 옹벽을 설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보강 블록을 민간공사에서 했던 것을 제가 보면은 제가 사진을 하나 찍어 놓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제가 어느 현장에서 민간 현장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보강 블록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 통상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합니다. 위에 선형을 보면은 보강 블록이 이렇게 곡선으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가 허다합니다. 직선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배가 나오는 현상, 배부름 현상, 블록하게 배가 빠져나온다든가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해서 허물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가 어떤 옹벽이 직선으로 가면 안전한데 이렇게 곡선으로 가면은 이 부분 상당히 불안정하고요. 또 곡선을 이렇게 가면은 여기 배면토라면은 이 부분 조금 요것보다는 여기 훨씬 안정합니다. 그래서 설계할 때는 이렇게 직선으로 간다는 가정하에 평면 해석을 하는데 이렇게 볼록한 어떤 평면이 있으면 이 볼록한 부분은 상당히 배부름 현상이나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곡률 반경이 있는 곳, 이러한 곳에 보강토 옹벽을 시공할 때 뒤에 이렇게 지오그리드를 보강하는 것에 대한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목시공 기술사에서. 그것은 여러분들하고 본문 옹벽 시간에 제가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연관된 이러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캣빈 콘크리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용어 설명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